필사즉생, 필생즉사의 마인드로 멘토라 수학 상향 계단을 타셔야 됩니다. 첫 문제는 개념원리 수 1, 페이지 16쪽에 필수 3번에 2번, 3번 문제다. 암산하지 마시고 풀이 적는 거 잘 보고 따라하세요. 자, 2번 문제를 보면 앞에 3제곱근이 있죠. 3제곱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푸냐면 전체, 자 무슨 말이냐, 바로 풀이 적습니다. 다음에는 다르게 풀어줄 거야. 4루트 A라는 건 A의 4분의 1제곱, 루트 A는 앞에 이거 생각돼 있겠지. 그래서 A의 몇 제곱? 2분의 1제곱의 전체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마찬가지예요. 분모는 3루트 A라는 것은 A의 3분의 1제곱, 6루트 A라는 건 A의 6분의 1제곱, 전체의 몇 제곱? 2분의 1제곱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 그래서 지수에 있는 3분의 1은 분배 법칙을 써서 A의 12분의 1제곱 분의 A의 6분의 1제곱 곱하기 A의 6분의 1제곱 분의 A의 12제곱분의 1이죠. 물론 지수 법칙을 쓰셔도 괜찮은데 분자 분모에 똑같은 게 있네. 약분 다 돼버리네. 약분도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내 풀이를 못 알아보거든. 그래서 이런 정도는 암산하셔도 괜찮아요. 답은 1. 물론 조금 빨리 풀려면 두 번째 풀이는 나중에 익숙해지고 나면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바로 어떻게 쓰냐면 익숙해지면 바로 12루트 A분의 6루트 A. 이거 알겠나요? 그렇죠? 우리 유도는 해뒀지만 M루트 N루트 A라는 것은 MN 루트 A라는 걸 이용할 거예요. 단 M과 N은 자연수, 2 이상의 자연수, A는 0보다 클 때만 이렇게 써먹는 거야. 뒤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2가 있고 3이 있으니까 아하! 6루트 A분의 12루트 A 똑같이 1이 나오죠. 하지만 초심자들은 쌤처럼 첫 번째 풀이로 푸는 게 맞지 않나? 3번도 한번 볼게요. 물론 유도도 됩니다. 유도 못할 건 없어. 그리고 공식 못 쓸 것도 없어. 하지만 천천히 해볼게. 암산합니다. 이거 이 녀석은 A의 3분의 2제곱이죠. 근데 앞에 있는 건 A의 1제곱이거든. 이 둘이 계산할 거 어떤 법칙? 그렇지, 지수 법칙. A의 몇 제곱? 그렇지. 1 더하기 3분의 2. 그래서 3분의 5제곱이 될 거야. 물론 어떤 경우는 이렇게 쓰셔도 괜찮아. 1 더하기 3분의 2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규칙을 찾는 문제도 있지만 이건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 바로 A의 3분의 5제곱을 바로 계산했어. 따라오지? 근데 앞에 4가 있네. 4루트 뭐라는 건 지수의 4분의 1 곱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바로 4분의 1을 곱하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적습니다. 루트 요 A는 그대로 놔두시고 곱하기 이 정도 암산한다. 4제곱근이라는 것은 지수의 4분의 1 곱하면 되니까 A의 몇 제곱? 12분의 5제곱이 되네. 근호 아래 값 계산하면 이 녀석은 A의 1 더하기 12분의 5. 그래서 12분의 17제곱이 되죠. 근데 앞에 근호에 2가 생략되어 있잖아. 지수에 2를 곱하면 되네. 그래서 A의 24분의 17제곱 또는 24 루트 A의 17제곱. 뭐 답은 어떻게 쓰셔도 관계없습니다. 개념원리 수 1, 필수의 지시 4번, 페이지 16쪽 문제입니다. 물론 교과과정처럼 푸셔도 전혀 관계없어요. 그런데 초심자들은 이걸 봤을 때 정의로 푸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뭔 소리냐? 잘하셨어요. 5의 2분의 1제곱. 잘하셨어요. 캡틴 B는 10의 3분의 1제곱이에요. 캡틴 C는 120의 6분의 1제곱이에요. 밑을 갖게 할 수 지금은 상태는 없죠. 지금 능력으로는요. 밑을 갖게 할 수 없다로 읽는 게 맞아. 그러면 뭘 갖게 해주면 좋을까? 그렇지. 지수의 분모를 갖게 해주고 싶어요. 뭔 소리냐? 분모의 지수의 분모 한번 보세요. 6, 3, 2. 최소 공배수 L 계산할 거야. 그래서 3분의 3을 똑같이 곱할 거고 2분의 1을 똑같이 곱할 겁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이 녀석은 5의 세제곱의 6분의 1제곱이지. 이 녀석은 125제곱, 125의 6분의 1제곱이죠. 이건 10의 제곱, 바꿔 얘기하면 100의 6분의 1제곱입니다.
이건 그대로 놔두시고. 그래서 내 제자들은 이걸 봤을 때 정의를 읽는 게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A를 읽으면 A 값은 어떻게 읽냐면 어떤 수를 6번 곱해서 125가 되는 그 X는 실수는 몇 개 존재해요? 안 속네. 두 개 중에 양의 제곱, 양의 6제곱급을 A라 부르거든. 뭔 소리인지 알겠지? 실수만 따지면 이게 나와요. 플러스 마이너스 6루트 125 중에 양의 제곱근을 캡틴 A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쌤처럼 정의로 푸는 게 맞아. 값은 조금 구하기 힘들어. 지금 나중에는 이걸 계산할 수 있을 거야. 대학교 올라가면. 지금은 안 할 거예요. 나도 몰라. 노 아이디어. 얘를 읽어볼게. 얘를 읽으라 한다면 내 제자들은 어디 가서도 쌤처럼 읽으세요. 어떤 수 y의 6제곱을 냈을 때 100이 되는 실수는 두 개가 나오죠. y는 플러스 마이너스 6루트 100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수를 6번 곱해서 120이 되는 실수는 몇 개 있어? 녀석 두 개가 있는 거예요. 6개 아닙니다. 4개는 허근, 2개는 실근. 알겠나요? 이렇게 쓰는 거야. 그 중에 전부 다 양의 제곱근을 캡틴 A, 캡틴 B, 캡틴 C라고 쓴 거라 라고 읽어내시면 됩니다. 얘를 수학은 읽어내는 과정이거든. 공식을 푸는 게 아니에요. 그래? 그럼 상식적으로 아니 뭐를 6번 곱했을 때 125, 100, 120이 되는 것 중에 뭐가 가장 클까요? X가 클까요? 양의 제곱근 중에 Y가 클까요? Z가 클까요? 그렇죠. X가 제일 상식적으로 크잖아. 그 다음은 Y가 크죠? 아니 안 속네. 그 다음? 그렇지.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양의 제곱근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A, C, B 이렇게 대소관계를 쓰시면 된다. 물론 조금 더 익히고 나면 내 제자들은 이런 그림을 그려냈으면 좋겠어요. 어떤 그림이냐면 이제 무리함수 요 다음 버전이란다. 이건 배우셨잖아요. 우리 고1 때. 그지? 그런데 이 다음 버전에 y는 n 루트 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냐면 함수 6루트 어떤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고. 그 별자리에 125를 대입했고 별자리에 100을 대입해서 별자리에 120을 대입해서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지오지브라 같은 걸로 그릴 수 있습니다. 이거 하려고 결국 맞아요. 이런 함수 하려고 수학을 하는 거거든. 나중에 이런 풀이 안 합니다. 정말 좋은 풀이야. 초록색 풀이 정말 좋은 풀이긴 한데 결국은 함수로 풉니다. 개념원리 수 1 확인 체크 7번 페이지 16쪽 문제입니다. 자, 이번엔 공식 비슷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분모는 x의 몇 제곱? 10분의 1제곱. 바꿔 얘기하면 10루트 x라는 표현을 바로 쓸게요. 분자는 15루트 x. 바로 써도 괜찮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분모는 15루트 x 분의 분자는 6루트 x가 되죠. 곱하기 세 번째 분모에 6루트 x라고 바로 쓰실 수 있겠죠? 분자는 10루트 x입니다. 슥슥 약분, 슥슥 약분, 슥슥 약분하면 답은 1이 되죠. 이렇게 쓸 수 있는 근거는 다시 얘기합니다. 이 말들이 없으면 못 풀어냅니다. 알았죠? 이런 지수 법칙을 쓸 수 있는 근거는 밑은 0보다 크고 지수값이 2 이상의 자연수일 때만 그냥 쓰시면 돼요. 그거 아닐 때는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개념원리 수 1 지수의 확장 17페이지에 2번에 1번 지수에 0 또는 음의 정수가 들어가는 이런 꼴을 한번 보세요. 자, A의 0제곱은 1이라는 건 맞아요. 정입니다. 우선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A의 마이너스 N제곱 잘 봐. 녀석은 A의 마이너스 1제곱에 N제곱이라고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필기할 게 있어요.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좀 낯설죠? 역수입니다. 음수가 아니고 역수라고 쓰는 거예요. 아셨죠? 물론 이 녀석 이런 게 쓸 수 있는 근거는 역시 밑조건 만족하셔야 돼요. 당연히 A는 0이 아니어야 되고 양수 조건에서만 자유롭게 써먹습니다. 그러면 A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읽는 이 녀석은 맞아요. 이 녀석을 써서 이렇게 쓰실 수 있어야 돼요. A분의 1의 N제곱 지수법칙
a의 n제곱분의 1. 수일 18쪽에 보충학습 보시면 이건 지수의 법칙이라고 적을 거예요. 다음에 쌤 지수 법칙을 쓰면 이것까지 포함해서 6번째를 꼭 필기를 테스트를 통과하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어떻게 쓸 거냐면 잘 보세요. 네, 저들 x의 a제곱 책에 있는 거 보면 y의 b제곱이라고 돼 있죠. 자, 틀린 거 찾아보세요. 지수에다가 뭘 곱할 거냐면 a분의 1을 곱해도 그 등식은 성립한단다. 지수의 양변에 똑같이 a분의 1을 곱해도 그 등식은 성립한다는 게 지수 법칙이랍니다. 한글로 안 적어도 되겠죠? 이게 법칙인데 선생님이 첫 질문이 틀린 걸 찾아보라고 했어. 그래서 x의 1제곱은 y의 a분의 b제곱이에요. 뭐가 틀렸을까? 라고 질문을 하거든. 이 지수 법칙을 쓸 수 있는 근거가 옆에 있어요. 언제 쓰냐면 x가 양수이고 밑조건 y도 양수라는 조건을 반드시 써먹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수가 0이 돼서는 안 돼요. a고 b가 0이 되지 않을 때만 use, 사용하실 수 있어요.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한 번 더 지수 법칙을 쓸 거야. 이번에는 지수에다가 뭘 곱하면 좋을까? 라고 묻거든. 양변에 y분의 1을 곱할 거예요. 그래서 x의 y분의 1이 아니라 b분의 1제곱, sorry. b분의 a제곱이 y라는 걸 써먹으실 수 있어야 돼요. 알겠지? 이 법칙은 다시 밑조건이 양수 그리고 지수가 0이 아닐 때만 써먹을 수 있는 지수 법칙이 난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도 나와요. 책처럼 보시면 a의 x제곱이 b의 y제곱과 같고요. c의 z제곱과 같고요. 그 녀석이 k와 같다란 말이 나온다면 이 둘 제일 처음 거랑 k를 연결하세요. 이 녀석에 나올 수 있는 것은 a의 1제곱이 k의 x분의 1제곱으로 변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밑조건은 a, b, c는 모두 양수 그리고 지수에 있는 것 전부 다 어떤 수 0이 되면 안 돼. 다시 a는 양수, b가 양수, c도 양수이면서 지수에 있는 게 전부 0이 아니야 라는 표현은 x, y, z의 곱이 0이 될 수 없어. 이거 1대만 써먹을 수 있다는 거야. 자, 두 번째 마찬가지로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이 어폐가 있지만 내 말이 맞아요. 써먹는 근거만 잘 아시면 그냥 써먹으셔도 돼요.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연결한다면 정리할 수 있지. 지수에 뭘 곱하고 싶어? 그렇지. 그래서 b는 그러니까 b 1제곱은 k의 y분의 1제곱. 물론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y 루트 k.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근거는 y 값이 2 이상의 자연수이고 k가 0보다 클 때만 써먹을 수 있어요. 함부로 쓰지 안 돼요. 얘도. 알았죠? 지금은. 알았죠? 마지막이에요. C의 z제곱이 k라는 것은 C의 1제곱이 뭐가 돼요? K의 z분의 1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지수 법칙. 18페이지 A에 보면 밑이 음수일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마이너스 2에 제곱에 2분의 1제곱이 있으면 이 둘부터 지수 법칙을 쓰시면 안 돼요. 지수 법칙을 쓰시면 안 되고 이 안의 값의 부호를 결정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은 2의 2제곱에 2분의 1제곱이라고 쓰시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2의 1제곱,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잘못 풀면 잘못 푼 풀이가 뭐냐면 이 마이너스 2에 1제곱 아니에요? 그럼 틀리는 거야. 잘못된 겁니다. 수일 필수의 제 5번 페이지 21쪽입니다. 무조건 확인이 될 건 문제를 풀기 전에는요. 지수 로그까지 확장해서 똑같은 내용이다. 풀기 전에 반드시 지수와 밑조건을 반드시 따져주셔야 됩니다. 그 중에 밑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지수는 크게 지장 없는데 특히나 especially 밑을 맞춰줄 수 있니? 없니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걸 소인수분해 4의 3분의 2제곱이라는 것은 2의 2제곱의 3분의 2제곱이라고 쓰실 수 있어야 돼요. 나누기는 곱하기를 바꿀 거니까 분모에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잖아. 24라는 건 소인수분해 3, 8, 24 계산하면 2의 세제곱에 3의 1제곱 곱해주고
그거의 전체의 3분의 1제곱이죠. 이렇게 쓰셔야 돼요. 곱하기 18이라는 건 2, 9, 18이잖아요. 그래서 2의 1제곱 곱하기 3의 2제곱의 3분의 2제곱 어때요? 그런 후에 다시 한 번 더 치수법칙. 하지만 치수법칙을 쓸 때는 밑이 0보다 크다는 걸 확인해 주시고 덤비셔야 된다고 했다. 그 3분의 1은 이제 분배 가능하잖아요. 암산합니다. 2의 1제곱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 분의 분자 2의 몇 제곱? 3분의 2제곱 곱하기 2의 몇 제곱? 3분의 2제곱 곱하기 3의 3분의 4제곱까지 암산되는. 맞죠? 2 곱하기 3분의 2니까 3분의 4제곱. 지수법칙이잖아요. 3분의 2가 지수법칙. 맞아요? 그런 후에 밑이 같은 것끼리 한번 보세요. 물론 암산되겠지만 선생님처럼 풀이 적어보세요. 2에 3분의 2제곱 더하기 3분의 2제곱 빼기 1 곱하기 이 녀석도 한번 보세요. 그냥 지수끼리 뭐 해주면 된다? 분자에 있는 지수에다가 분모의 지수를 빼주면 끝. 암산해볼까? 3분의 4 빼기 3분의 3이니까 3분의 1제곱. 그래서 뭐 그대로 쓸까? 2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얼마가 나오죠? 3의 몇 제곱? 1제곱이 나오죠. 잠깐만요. 뭐가 좀 틀린 것 같다. 그죠? 틀렸네요. 찾았다. 틀린 거 찾으시는 것도 실력이에요. 자, 선생님 틀린 거 찾았어요. 여기 보이네. 이게 3분의 4제곱이네요. 맞죠? 다시 고칠게요. 자, 이 녀석에 틀린 게 여기 3분의 4제곱이죠. 그래서 3분의 4제곱.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3분의 6, 2. 3분의 6. 아, 이건 그대로 맞잖아요. 뭐예요? 뭐 이상한 걸 지웠네요. 이건 3분의 6제곱이니까 2 빼기 1 계산하면 1이죠. 자, 계산해 보세요. 계산은 얼마요? 6. 그렇지. 답은 6이 되네요.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수일 필수 5번에 2번. 선생님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지수에 음수가 들어가는 건 전혀 관계없어요. 그런데 이 소괄 안에 있는 지수가 밑이 조금 귀찮잖아. 밑을 조금 변형할 거예요. 125는 5의 세제곱, 27은 3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아하! 5분의 3의 전체 세제곱. 그 다음 밖에 있는 지수 보이나? 마이너스 3분의 1, 2분의 3 곱하면 얼마예요? 그렇지. 이렇게 바로 쓰시면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낯설죠, 그죠? 오케이. 그런 후에 뒤에 거 그대로 적어둘 거예요. 녀석도 마찬가지야. 이건 밑을 5에 27은 3의 세제곱이잖아요. 바로 취소해서 바로 쓸까? 3의 세제곱인데 밖에 2분의 1이 있으니까 5의 2분의 1제곱분의 3의 2분의 3제곱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거 한번 보세요. 지수의 음수 이대로 해석하셔도 전혀 관계없어요. 근데 지수의 음수가 있을 때는 역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3분의 5에 2분의 3제곱이라고 쓰시면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익숙해지면 바로 쓰세요. 바로 쓰려다가 한 번 거쳐준 거예요. 지수법칙 한 번 더. 3의 2분의 3제곱 분의 5의 2분의 3제곱 곱하기 뒤는 그대로 놔두시면 끝. 슥슥. 이 녀석에 대한 지수법칙이지 분자에 있는 지수에서 분모의 지수를 그냥 빼주시면 돼요. 음수가 나와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아셨죠? 이렇게 쓰시면 끝. 그래서 계산하면 5의 1제곱이라고 쓰시면 돼요. 개념원리 수1 필수예제 6번 페이지 21쪽입니다. 이 녀석을 크게 두 가지로 풀 수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좌변으로 우변을 만들어 드릴게요. 다음에는 다른 풀이 한번 보여드릴게. 이거부터 계산할게. 이건 2의 몇 제곱이에요? 그렇지. 2의 세제곱인데 밖에 4가 있잖아요. 이 녀석은 2의 4분의 3제곱이라고 쓰실 수 있을까? 이거 보이죠? 이건 2의 몇 제곱이에요? 3분의 2제곱. 잘하셨어요. 근데 앞에 있는 건 이건 지수 3이 있죠? 여기 있는 게 아니야. 이건 1제곱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처음 하면 이게 되게 헷갈려 해요.
지수법칙이네. 녀석은 2에 1 더하기 3분의 2제곱 더하기 4분의 3제곱이라고 쓰는 거예요. 괜찮나? 그래서 이건 2에 12분의 12 더하기 8 더하기 9라고 쓰시면 돼요. 계산하면 2에 12분의 29제곱이죠. 근데 지금 근호 안에 것만 계산한 거거든. 앞에 이거 생각도 있다 그지? 아하. 그래서 좌변은 밑을 2로 하는 암산해요. 몇 제곱이에요? 뭐분의 뭐 제곱? 24분의 29제곱이라고 쓰시면 돼요. 잘하셨어요. 이 녀석이 2의 k제곱과 같다고요. 같아지려면 k값은 24분의 29라고 쓰시면 돼요. 수일 필수예제 6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만족하는 유리수 K를 물었어요. 자, 천천히. 물론 공식으로 나타내 줄 수 있어요. 선생님 공식 만들어 드릴게요. 공식을 쓰지 마시고 이거 한번 보세요. 음수값 놔준다면 A의 몇 제곱? 2분의 1제곱. 밖에 A가 있잖아. A 1제곱이 있거든요. A 계산하면 A의 1 더하기 2분의 1제곱. 암산해버릴까 그냥? 2분의 3제곱까지 괜찮나요? 근데 밖에 요 근호가 있잖아. 지수에 2가 있는 거니까 계산하면 A의 4분의 3제곱까지 맞죠. 근데 그 밖에 여기 A가 있잖아. 여기 A 1제곱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A의 몇 제곱? 그렇지. 4분의 7제곱이 되네. 근데 밖에 왕루트가 있잖아. 그래서 계산하면 좌변. 자, 천천히 갑니다. 그래서 A의 8분의 7제곱이라고 첫 번째 근호를 쓸 거예요. 거기다 곱하기 이거 계산할게. 이 녀석은 A의 몇 제곱? 4분의 1제곱. 밖에 2가 있잖아요. 지수에다가 2분의 1 곱하는 거니까 바로 쓰면 A의 8분의 1제곱이죠. 그래? 지수법칙이네. 굳이 풀이를 적는다면 8분의 7제곱 더하기 8분의 1제곱 계산하면 A의 몇 제곱? 1제곱이네. 이 녀석이 우변과 같고 싶어요. 같아지려면 K값은 1이라고 쓰시면 돼요.